하다 보니 벌써 종강이죠 또. 시간 참 빨리 갔나. 전세권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전세권은 그 내용 자체는 참 어려운데 문제는 지문이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쉬운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23번. 일단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전세금은 1번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이 있었다면 그걸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그죠?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24번에 1번도 있죠. 똑같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번에 1번이나 24번에 1번 둘 다 틀린. 23번에 2번 용익물권이 기본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채권을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받는 거리를 담보 물권이라 하죠. 그러니까 용익물권과 담보 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3번도 잘 나오죠. 일부 전세권자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해서 전체를 경매 넣을 수는 없다.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두 번째 줄 보니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자,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지.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만 하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설령 목적물을 전세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4번이죠. 5번. 자,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라 했는데 이거 아까 저당권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다만 제3자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래 무효지만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이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바꾸면 되죠. 똑같이.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 원래는 무효여야 되는데 5번.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 23번 1번 아까 틀렸고. 자, 2번은 건물 전세권만은 법정갱신이 되죠. 312조 4항. 건물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에 설정자가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 법정갱신이 된다고 그랬고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이 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그 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등기 없이도라고 해야죠. 3번 313조 전세권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그 다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6월이 지나야 소멸 통고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죠.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가 아니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그리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3번도 틀렸죠. 4번 당연히 상린관계 적용되죠. 부동산 사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할 수 있고 상린관계 적용되죠. 자, 5번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다. 전세권 소멸하죠. 자, 이때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전세권자는 목적물로 사용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질은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일단 용익물권의 성질은 사라진다. 그렇게 기억해요. 용익물권의 성질이 사라진다는 건 더 이상 목적물로 사용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의 성격만 살아남게 있다면 살아남게.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25번 1번 전전세라고요. 갑이 을과 전세권 계약을 했고 을이 또다시 병과 전전세권 계약을 하죠. 그래서 전전세권이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되는 또 다른 전세권. 이걸 전전세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전전세권 제한 세 가지.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전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플러스 원전세금의 반환까지 지체가 되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옳은 지문이죠. 전전세 존속기한은 원전세 존속기한을 넘을 수가 없다. 자, 전세권이 침해가 되면 전세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었겠죠. 결국 점유권도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3번은요.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특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 특약은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들 등기의 효력 중에 등기법에 보면 우리는 민법에서는 추정력만 했죠. 추정력만 했잖아. 근데 등기법에 보면 등기 효력이라고 뭐 더 나오죠. 첫 번째 뭐가 있죠? 권리 변동효. 네? 권리 변동효 있죠? 없나? 186조에 의하면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돼. 그게 권리 변동효예요. 그 다음에 물권 이외의 채권, 임차권 같은 거, 특약 같은 것들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등기의 대항력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있죠. 에? 아세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 뭐야? 에?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이잖아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점이잖아. 대신 등기 10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등기 10년이 점유 10년을 대체한다 그래서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등기 추정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등기의 효력이죠. 응? 대항력. 물권 이외의 사항들, 채권이라든가 특약사항들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의 대항력입니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란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전세권자 을이 있다. 얘가 이걸 담보로 돈 빌리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저당권자는요. 전세권 보고 돈 빌려줬을까? 아니죠. 뭘 보고 돈 빌려줬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전세금 보고 돈 빌려준 거죠. 얘가 갑에게 전세금 준 게 있잖아. 이거 보고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얘는 이거 경매 넣어봐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그래서 여기에다 물상대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을 어찌할 수는 없고 그 전세금의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물상대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갑이 을에게 전세금 지급해버리면 안 되잖아. 지급 못하도록 압류. 뭐 하고? 압류.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거죠. 법원으로 달려가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요.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이렇게 나와요.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즉 채권을 제3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 이게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해놓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갑한테 가서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5번. 맞나? 4번이군요. 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다.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을 실행해봐야 의미 없고 전세권에다 저당권 실행해봐야 나오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다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 5번은 조문이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이때 을이 땅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겠지. 그리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이 전세권 혜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304조 1항. 여기에 5번이죠. 어렵지 않죠. 아주 쉬워요. 26번에 1번 전세권에는 상린관계 준용 안 된다. 준용된다. 이번 전세권이 침해됐다. 점유보호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3번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 4번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 311조. 전세권은 아예 법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도록 해놓고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하지 않으면 311조에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쉽죠? 27번. 갑은 그 소유 X건물 일부 전세권이라고. 일부 전세권. 건물 일부 전세권. 자, 1. 법정갱신됐죠? 자,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1번 벌써 틀렸네요. 2번 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을은 전세권에 기초하여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일부 전세권자니까. 3번 존속기한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전세금과 전세금 반환채권 팔아먹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할 수 있다. 4번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그랬죠. 갑이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니까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고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여기서 딱 끝나죠. 전세권은. 임대차는 좀 다르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의무도 전소유자가 그대로 부담하고 다만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면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갑에게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임차권은 바뀌어요. 근데 전세권은 그냥 물권이니까 그냥 병이 승계한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4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5번은 309조에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즉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해야지. 그러니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28번 갑은 자신의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고 전세권 등기까지 맞춰줬어요. 자,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요거 넘으면 무효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럼 틀린 지문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년으로 단축된다. 2번 또 나왔네.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3번도 갑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대지의 지상권을 치겠다. 자, 갑이 대지의 지상권을 치겠다는 건 땅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죠. 남의 땅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을의 전세권이라고는 갑이 취득한 뭐에도 효력이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런 거죠. 4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죠? 법률 규정한 갱신이라고 그랬죠?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5번은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등기했어. 유효하죠?
계약 플러스 전세금지 플러스 등기하면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유효한 전세권 이렇게 되겠죠. 5번 틀렸죠. 29번 남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에 뭘 설정해줬다. 전세권. 이거죠. 이거 그림이죠. 이거 그림.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물의 병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딱 요 그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는 거야, 이거는. 그림을. 갑을병이 안 나와도, 요거구나. 자, 1번.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1번 틀렸죠. 2번 또 나왔어. 소유권이 넘어갔어. 신고 소유자가 연대해? 신고 선생님이요? 연대하게? 신소유자가 그대로. 신고 선생님 요새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걸 안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구소유자가. 3번 또 나왔네. 일부 전세권자.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4번. 자, 요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2년 이상 지류를 연체했어. 그럼 갑은 소멸 청구하겠죠.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겠지. 철거하는데 얘가 살고 있어. 얘한테 나가라 해야죠. 그래 안 그래? 그냥 상식적으로. 을이 갑에게 2년 이상 지를 연체해서 갑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어. 그럼 지상권 소멸하죠. 그럼 건물 철거해야지. 철거하라고 했더니 얘가 있어. 그럼 나가라 그래야지. 이때 을이 나 건물 전세권 있어 못 나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가야지. 깔려 죽기 싫으면 나가야지. 예? 그거예요. 내용이. 건물 소유자 을이 지류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므로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찍소리할 수 없다. 갑이 병에게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나 건물 전세권 있어. 못 나가. 그럼 갑은 뭐라래? 건물 전세권이 뭔 대수야? 건물 지금 철거되는 마당에. 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건물의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요 순서대로 있어요. 누가 경매를 넣든 요게 말소 기준 걸리죠. 전부 소멸, 순위배당 이렇게 되겠죠. 5번이죠. 5번이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요 29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지문이 4번 지문 정도고요. 나머지는 30번은 갑은 을 소유 단독 주택 일부인 X부분의 전세권을 주겠다. 이 30번은요. 주택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걸 주택 임대차 문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 임대차 문제 아닙니다. 전세권 문제입니다. 건물 전세권 문제입니다. 1번 전세권 양도할 수 있지요.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 일부인 X부분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 갑은 건물 전세권 설정자, 건물 전세권자야.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을 사라? 이런 거 없지요.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용익물권. 4번 일부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체 경매대가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번 나머지 부분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다. 틀린 거 2번 이렇게 되죠. 아주 쉽죠? 네? 지금 나온 지문 중에서 어려운 거 있어요? 한 개, 두 개 빼고 큰 거예요. 전세권은 이렇게 거의 전형적인 거 몇 개 딱 나오고 한 문제 그것도. 자, 이제 담보물권이 중요하죠.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일단 1번에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4가지가 있죠. 부중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 중에 유치권 안 되는 거 물상대위성. 유치권은 우선변제 안 되고 물상대위 안 되고 추구표 없고 물권적 청구권 없고 네 가지 없다. 답은 쉽죠. 그러니까 인정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죠. 특히 불가분성은 뭐가 생각나야 되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한다. 그렇게 있었죠. 이번 유치권과 항변권이 있는데 이게 외형이 비슷해요. 유치권은 물건 반환 거절이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채무 이행 거절이죠. 두 번째 유치권은 타인 물건 반환 거절이죠. 동시 항변권은 내 채무 이행 거절이죠. 대금 못 줘 이렇게.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반면에 동시 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채권이냐 물권이냐. 다만 둘 다 소송에서는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되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죠. 또 하나 유치권과 동시 이행항변권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존. A 물건 매매를 했어요. 인도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대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무효 취소. 그러면 갑은 대금 반환해야 되죠. 을은 물건 반환해야 되죠. 이때 이게 동생관계죠. 그죠?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당사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예요. 상식적으로 갑이 받은 대금 돌려주는 것과 을이 받은 물건 돌려주는 건 당연히 무슨 관계여야 돼? 동생관계. 그러니까 매수인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 무슨 항변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 대법원이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하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하고 갑의 을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 이게 결련성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 결련성. 결련성이 있으면 뭐가 인정돼요? 유치권. 즉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과 갑의 을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은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했어요. 그죠? 이렇게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을이 반환해야 될 물건과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채권은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을은 모두 인정되는 거예요. 유치권. 제가 수업 시간에 유치권에서 물건과 채권의 결련성의 개념이 아주 어려워서 그건 안 하고 결련성이 없는 거 6개 외워달라 그랬죠. 예? 그 이유가 지금 결련성의 뜻이 이거예요. 이해돼요? 예? 하나가 더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거. 신발 서로 맞받고 간 거. 서로 반환 청구도 결련성이 있대. 내 신발 돌려줄 때까지 네 신발 못 줘. 이게 유치권이래요. 대법원이. 그게 결련성이 있대. 이해가 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결련성이란 개념이. 근데 대법원이 그렇대. 그래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고 모두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도 병존하죠. 선택적 행사. 그게 디귿에 있죠. 그거 한 줄 설명하려고 거지 같아 하여튼. 에이. 자, 기억.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죠. 항변권은 아니지. 점유 요건 아니죠. 항변권은 뭐였어요? 요건이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 양채무 모두 이행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 이게 요건이잖아. 기억나세요? 진짜로? 얘기하실 분? 기억나신다고 하신 분? 3개.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 양채무 모두 이행기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
이게 항변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요건이. 반면에 유치권은 타인 물건일 것, 결련성이 있을 것, 변직이 도래할 것, 점유할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요건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니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맞죠? 이게 결련성이에요. 옳은 거죠. 리을은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 그죠? 자신, 채무, 이행, 거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건 니은, 디귿, 리을 3개. 자, 3번 민법상 유치권 물상대이 안 되죠.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하죠. 남의 물건도 되지요. 3번. 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3번은 키워드 건축 자재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쉬운 거 4개는 꼭 기억해야 돼.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5번. 이것도 비슷해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 4번에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다음에 채권이 성립해서. 잘 보세요.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점유를 먼저 해. 수리가 끝나면 채권이 생겨. 근데 안 줘. 그럼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1번 X. 2번 또 나왔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안 돼. 유치권 안 돼.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만 인정돼.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 있다 없다? 없다. 4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따라 4번 보존에 필요하다면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고요.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익비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겠지. 그죠? 그게 5번이죠. 유치권 요건 중에 하나. 5번에 1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때 자기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간접 점유해도 된다 그랬죠. 그 1번. 2번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지. 그죠? 그 특약에 대해서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특약의 효력을, 유치권 포기 특약에 대해서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등기하고 상관없어요.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병 소유 자동차를 을에게 맡겼어요. 갑이 빌렸어요. 병 소유 자동차를 갑이 빌렸어. 근데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갑이 이렇게 수리를 맡겼어. 수리 계약은 갑하고 을이 했죠. 그러니까 얘가 수리비 채무자야. 소유자는 누구야? 병이야. 그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수리를 맡길 때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는 오늘 병이 와서 찾아갈 거고 수리비는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줄게. 을이 갑이 단골이라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갑과 을 사이는 뭘 한 거예요? 유치권 포기 특약을 한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갑은 병에게 연락하겠지. 이따 가서 자동차 찾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병에 가서 자동차를 찾아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을이 병에게 수리비 내놓으래. 그럼 병은 아니 아까 갑이 그냥 찾아가라 그랬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3번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죠. 상당한 담보 제공을 위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5번 권리금이라고 돼 있지.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